안녕하세요. 네, 강태입니다. 오늘은 썸을 탈 때 자주 흐지부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구독자분들이 막 늘어날수록 가끔가다 댓글에 썸에 대한 이야기도 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보여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걸 아시고 들어가시면 조금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연애 대상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처음 보는 남성을 보고 그 사람을 연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잘 안 넣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잘 안 하죠. 되게 기준이 빡세요. 뭐 많아봤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남자들은 그 범위 자체가 좀 더 넓어요. 적어도 여자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이성에 대한 스트라이크 존이 매우 넓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무작위로 여성의 얼굴을 10명 정도 보여주면 그 10명 중 7, 8명은 나와 연애 가능한 허용 범위에 있다라고 대답하는 게 남자였거든요. 그게 평균치였어요. 근데 반대로 여성은 감점 방식을 선택하더라고요. 10명을 보여주면 한두 명 정도만 허용 범위 정도다. 또는 극단적인 경우는 전체를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인상, 얼굴만 보고는 아무도 허용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겠죠. 근데 남자는 위 실험에서 선택이 제로가 되는 경우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만 봐도 즉 남자가 스트라이크 존이 훨씬 개방적이고 넓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자의 외모가 멀쩡한 걸 떠나서 다른 면모를 더 봐야 판단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석도 가능하겠죠. 여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허용 범위 자체가 여성분들이 훨씬 좁은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성을 허용하는 범위 자체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넓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자는 보통 여자보다 기분이 좀 더 빨리 고조되는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금사빠죠, 금사빠. 금사빠 기질이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훨씬 더 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온도 차이가 일단 생깁니다. 어떤 온도 차이냐면 썸을 시작하는 단계이거나 썸을 타고 있을 땐 남자분들이 푸시를 훨씬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분명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자분이 한 발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좀 천천히 관계를 알아가고 싶으니까. 왜냐면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 온도가 안 맞으면 남자들은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긍정적인 기분이 단번에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처를 받은 거겠죠. 내가 푸시하는데도 상대가 계속 한 발 빠지니까 그게 자존심 상해서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서 내 기분도 깨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하면서 자기 혼자 결론을 지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튼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썸에서 이런 형태로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있어요. 남자보단 금사빠 기질이 조금은 적더라도 남자 쪽에서 많이 좋아해주면 그 사람이 보통이었거나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에게도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 자기 감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썸 타는 중간에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보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한테 연락이 만약에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자문자답을 스스로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은데 대부분은 그런 질문을 안 해보죠. 그러니 갑자기 연락이 툭 하고 끊기면은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뭐야? 그냥 쬐끔 밀어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말투가 담답으로 변했지? 이건 뭐지? 연락도 텀이 엄청 길어졌네?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근데 이렇게 서로가 한번 어긋나면 높은 확률로 분위기가 좋았던 그 시점으로 되돌리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게 돼요. 전 이게 썸이 자주 깨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자주 일어난다면 사람에 대해, 남자에 대해, 여자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더 배타적인 성향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심해지면 가치관이 삐뚤어질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썸 탈 때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에 위치하면서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을 살면서 한 번쯤은 만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연애 경험이 어느 정도 있다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장에도 갇혀보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난 연락에는 미련 같은 거 없다고 하면서 연락을 안 하고 만나면 또 적당히 잘해주고
아니면 먼저 만나자고는 거의 안 하는데 연락은 또 적당히 잘하고 여튼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진심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튼 이런 사람을 만나보면은 내 입장에서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하면서 좀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 안달나서 연락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또 싫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안달이 난 것도 아닌 경우도 많고 그럼 이제 또 썸이 흐지부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사실 심리 파악이 불가능해요. 어딘가 신념 체계가 깨져서 그냥 배타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되게 적죠. 해도 그만 뭐 안 해도 그만.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해보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무조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기심이 많이 섞인 포지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심리를 파악하려 해봤자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기도 모르는 변덕이 심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썸을 탈 때 많은 것을 볼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열정의 농도 정도는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썸뿐만이 아니라 연애로 이어졌을 때 그 관계에서도 쭉 이어져서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썸 탈 때도 열정이 없다는 것은 연애를 해도 똑같아요. 그게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적어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리고 또 나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열심히 했는데 되게 발을 빼는 사람 또는 사람 자체를 불신한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잘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는 반대쪽에서 희생을 너무 많이 강요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좋더라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참으시길 바래요. 이건 큰 문제예요. 농도가 짙던 간에 얕던 간에 피해의식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피해의식을 상쇄시켜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관계가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훨씬 희생해야 되는 연애가 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썸은 솔직히 둘이 좋고 잘 맞는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이 연애로 이어지겠지만 왜냐면 서로가 좋으면 밀당을 약간 하더라도 서로에게 표현해 줄 것은 당연히 표현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썸이라는 것은 한쪽에만 문제가 있어도 깨지고 사소한 정 떨어짐에도 깨지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잘못 전달돼서 오해를 불러일으켜도 깨져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이유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에 따라 연애보다 썸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쉽게 불타오르기도 하지만 훨씬 쉽게 깨지기도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죠. 양날의 검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썸 탈 때만큼은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내가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썸 탈 때만큼은 쓸데없는 짜잘한 스트레스들이 많이 없어야 돼. 어차피 연애를 하게 되면 더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 서로 좋은 면을 자연스럽게 더 많이 볼 수 있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그나마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막 답답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상대 행동들이 나랑 맞지도 않는데 내가 참고 넘어간 썸들은 뭐 참고 넘어가는 데는 다양한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외모가 예쁘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가 있죠. 여튼 그렇게 억지로 참고 넘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은 끝이 별로 안 좋죠.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썸 타는 기간만큼은 썸 탈 때 좀 포지션을 이상하게 잡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원인이 있어서 변질이 돼서 그러는 경우가 태반이니까 그 심리를 파악하는데 괜히 시간을 뺏기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부담 없이 상대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마인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불타오를 수도 있지만 아주 빨리 촛불처럼 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 전인 게 썸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쳐내는 것도 훨씬 쉬워요. 연애하고 이별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상대방이 심심하면 잠수 타는 게 썸이에요. 그래서 부담 없이 상대를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을 때 내가 부담이 없다면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집착이 없는 것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상처를 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유튜브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이 상처를 많이 안 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서로가 좋으면 상관이 없어, 이게 거의. 그렇지만 세상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상대도 있고 나를 집착하게 만드는 상대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지점을 잘 찾으셔야 돼요. 항상 피해의식 가지고 상대를 너무 배척할 필요도 없고 상대한테 너무 집착해서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려면 부담 없이 만나는 자세가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썸을 진짜 가장 유연하게 타는, 마음의 집착을 좀 줄일 수 있는, 또 상처받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작은 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